11시 21분 지나고 있습니다. 금요일이기도 하지만 오늘은 생각보다도 시장이 많이 밀리면서 심리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국면인데요. 전략 세우겠습니다. 오후장 터닝포인트 갑니다. KM투자파트너스 김성훈 대표 오셨고요. IS셋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답답한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나씩 이야기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주제부터 보여주십시오. 우려감 커지는 한국 경제, 산타랠리는 없는 것인가? 그렇게요. 오늘 빠지는 거 보면 김성훈 대표님, 이렇게까지 빠질 일인가? 뭐가 좀 뭐예요? 시장을 가장 오늘 누르는 요인들은? 일단 호재를 호재로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밸류 펀드 지원도 그렇고 지금 금리 인하도 그렇고 K칩스도 그렇고 다양한 수단이 투심을 잡기에는 굉장히 역부족인데 오늘 보니까 이 소비자 동향 분석이 나왔는데 소매 판매가 한 0.4% 전월비 감소를 했다는 소리. 이제 기본적으로 보자면은 가전 판매도 좀 감소를 했고 소비가 늘어야 내수가 증진이 되고 또 이제 설비 투자가 또 활성화되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서 미국과는 조금 이 온도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경기가 좋을 때는 좋게 받아들이지만 지금 이런 호재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시장은 아니다라고 분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시장에서 이제 멕시코, 캐나다 이제 관세 문제가 이 현실화될 경우 우리나라가 이제 무역국에 대해서 한 7, 8위 정도 하는데 우리나라의 차례가 앞두고 나서 지금 시장은 그거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해서 고점을 억누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보니까 미국이 이제 휴장 그리고 이제 조기 폐장 등으로 인해서 부모님이 잠깐 외출을 했었어도 국내는 지금 계속해서 불안감을 멈추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아까 제가 관세 얘기를 잠깐 했는데 HL 만도 종목을 하나 보더라도 일단 ODM 관련돼서는 이 대미 수출에서 지금 관세가 부과하는 이 프로테이지가 ODM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관세는 미국에서 이제 흐름을 이제 가져가고 국내 같은 경우는 ODM, HL 만도는 관세에 대해서 약 10%밖에 영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센티멘터적인 흐름들이 굉장히 약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저는 일단 전체 포트폴리오 비중 중에서 일단 현금 비중 계속 가져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전체 비중 중에 한 20, 30%는 꼭 현금 비중 계속해서 확보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미국 주식시장이 좀 쉬는 동안에 우리가 조금 그 틈을 타서 오르길 기대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요인들, 오늘은 특별히 어쨌든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우리 시장을 반영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차영주 소장님,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지금 장에서? 일단 시장을 김성훈 대표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조금 우리가 이런 시각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이제 시장이라는 것은 수급이 움직이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외생적인 부분은 김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수급에 포커스를 좀 맞춰서 보겠습니다. 현재 외국인들이 전혀 들어오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첫 번째 관건이죠.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팔고 있는 부분들 간헐적으로 들어오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대세는 아니죠. 대세는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라고 봤을 때 일단 몇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경기에 대해서 내년도 전망치가 또 1%대로 이제 한국은행이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떠나서 그 전부터 팔았다라는 부분들을 보면 결국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롱숏 펀드라든지 아니면 어떤 희망의 트리거를 아직까지 외국인들이 못 찾고 있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외국인들이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데 김성훈 대표님 표현이 적절하신 것 같아요. 부모님이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큰 형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동생들이 그나마 시장을 받치려고 움직였죠. 트럼프 트레이드가 됐던 뭐가 됐던 그런데 이들조차도 이제 형이 안 움직이니까 다 무너지기 시작했죠. 대표적인 게 방산 2000년도 잠깐 올랐다가 오늘 또 이렇게 무너지다 보니까 투자자들 중에 일부는 챙길 건 먼저 챙기자라는 심리가 또 강한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이익이 난 거를 팔아서 다른 걸 사지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아니면 나는 이제 미국 시장으로 떠날 거야 이런 기조가 나타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취약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또 갑자기 으르렁거리는 불확실성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아직 확정되진 않았습니다만 관세, 칩스법, 보조금 다양한 그동안에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었던 증시가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 아니겠습니까? 그나마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 미국의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증시가 조금 안정을 찾는 모습들, 그러니까 불확실성 해소라고 봤는데 트럼프 당선인이 또 다른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흔들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렇지만 희망이 없느냐? 저는 희망의 트리거는 약간은 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목에서 산타랠리가 없느냐라는 부분들인데 산타랠리를 기대하기보다는
더 이상에 밀리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가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은 조금씩 나타난다라는 거죠. 이러한 큰 악재들에 비해서 시장이 밀리는 강도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다라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오늘 뭐 2차 전지 뭐 6%씩 빠지는데 그건 올랐던 것들이 빠지는 거고요. 그렇지 않았던 종목들은 나름대로 바닥을 다지려고 하는 모습들이 조금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저는 뭐 이달 이제 이걸 끝나지만 12월 한 중순 정도 되면 그래도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몇몇 기업들이 분기 배당이기 때문에 12월 말 배당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서서히 조금 그리고 이제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도 구체화될 것 같아요. 뭐 멕시코에 대한 어떤 관세 문제도 이민자를 막으라는 어떤 우회적인 얘기가 아니겠냐. 오늘 또 미국에서 그런 얘기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들은 12월 한 중순 정도에 나타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심리가 굉장히 어렵지요. 그러나 또 솟아날 구멍을 찾아야 되는 게 투자자들의 책무이고요. 그런 점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시장 대응 전략 세웠습니다. 다음 섹터 이야기 하도록 할게요. 네. SK 하이닉스도 무너져 간다. 반도체가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반등을 기대했는데 반등은 약했고 하이닉스마저 같이 내리는 상황입니다. 김성훈 대표님. 그러나 반도체는 사실 뭐 반도체만 나빠서 빠지는 게 아니라 지금 시장 전체가 그죠? 수급이 이제 같이 빠지니까 흐르는 건데요. 하이닉스에 대해서도 근데 최근에 보면 이제 이익 전망치 이런 게 조금 또 낮아지는 리포트들이 나오대요. 네, 목표 주가도 좀 하향했지만 그래도 뭐 지금 가격대에서는 수익률 면으로는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 예상이 되는 목표가인데 네. 일단 결론은 이제 이 라마스와미 효율부 수장이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좀 비판을 했다는 점인데 사실 보조금에 대해 이 칩스법은 입법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마음대로 건들 수는 없는 건데 사실 어떻게 될지는 이제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SK 하이닉스가 지금 하드웨어의 피크아웃, 뭐 엔비디아도 최근에 고점에서 조정을 받았지만은 지금 이제 미리 구축된 환경에 대해서 사실 주가는 뭐 상반기까지 선반영이 다 됐다라는 얘기들이 지금은 이제 와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주가가 못 가서 그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일단 내년도 피크아웃 이후에 성장 속도 일단 포커스는 AI의 발전 속도와 아웃풋인데 이런 부분이 확실하게 이제 어느 정도 이 성과로 이어져야 다음에 26년에 HBM하고 또 가속기 등의 하드웨어 인프라, AI 이제 데이터 센터죠. 그런 것이 50% 정도 내년까지 구축이 되는데 그 이후에 또 투자를 하려면 AI 성과가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보면 미국 시장에서도 뭐 팔란티어, 데이터 정리 AI 관련주인 뭐 스노우플레이크가 주가가 반등을 줬지만 국내 시장으로 AI 소프트웨어 종목을 찾기에는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관련 테마주들의 상승은 좀 돋보였는데 최근 들어서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중소형주 뭐 엠노라든가 솔트룩스, 뭐 루닛 관련주들도 뭐 상승을 했지만 그래도 핵심은 네이버 쪽이 좀 제일 빠른 AI의 수익화 모델을 좀 더 활용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뭐 AI 시장도 옥석 가리기 필요하겠지만 지금은 하드웨어보다는 AI 쪽에 포커스를 더 맞춰보자 이렇게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좋은 전략이세요. 네. 반도체를 우리가 이제 버리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중에서 반도체 안에서의 지금 시장에 맞는 소프트웨어 쪽으로의 전략이고요. 차영수 소장님은 반도체 전략 어떻게 주시겠어요? 예, 일단 반도체 저는 그 하이닉스에 관련해서 제가 MTN에서 지속적으로 고점 저점을 좀 말씀드렸고 10월 중순서부터 20만 원 안착 하지 않는 이상 매수를 못 권해드립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기조를 유지해왔죠. 결국 20만 원을 하루 찍고 그것도 금요일이었죠. 하루 찍고 다시 밀려서 지금 이제 15만 7천 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저는 조만간 다시 MTN 시청자분들께 하이닉스를 매수할 수 있는 적기를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익 전망치가 하향되긴 했죠. 하지만 이익은 계속 늘어나는 거고 주가가 먼저 빠르게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워렌 버핏이 얘기한 게 뭐죠? 좋은 주식을 싸게 사라라는 거죠. 싸게 산다라는 개념은 안 올라갔었던 주식을 발굴하는 것도 하나의 의미겠습니다만 좋은 주식이 외부적인 변수에 따라서 주가가 밀릴 때 사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전략 아니겠습니까? 저는 하이닉스는 매수권으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매수권으로 다가왔다라는 것은 차트로 결국 파악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20만 원 안착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그때 당시 이익 전망치가 하향됐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차트상 20만 원이 안착되지 않는 이상은 저는 매수 관점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고 결국 지금 이제 빠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이닉스는 전 기회가 오고 있다. 안타까운 건 삼성전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백약이 무효한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가 무려 10조나 되는 금액을 쏟아 부어가면서 자사주 매입을 얘기를 했을 때만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이제 곧 6만 연자 가는 거 아니야라고 봤는데 여지없이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안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그때도 외국인들이 안 들어온 게 뼈아픈 실책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여기에 이제 칩스법인데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긴장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 370억 달러 서명을 했습니다. 근데 지급된 건 현재 70억 달러밖에 없어요. 그런데 300억을 지급하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그 트럼프 당선인이 말리고 있죠. 자, 여러분들 삼성전자 칩스법 보조금 치면 4월 달 뉴스가 뜰 겁니다. 64억 달러 보조금 지급 확정이라고 하죠. 아직도 못 받았습니다. 그게 370억 달러 내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걸 주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못 받은 거죠. 삼성전자 64억 달러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현재 트럼프 당선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이 부분에까지 딴지를 걸면 그러니까 이제 급한 건 그거예요.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그나마 약속을 지키려고 빨리 지급하면 낙장불입이기 때문에 못 뺏어옵니다. 그렇지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번에 또 명단에서 빠졌잖아요. TSMC는 들어갔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면 일단 돌발 악재에 따른 삼성전자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지속 진행이지만 하이닉스는 바닥을 잡는 모습을 기대해보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런 뭔가 좀 타이밍이 오면 또 소장님께서 말씀을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반도체 얘기했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갑니다. 다음은요. 통신주, 네, 시장 효과가 안 좋다 보니까 방어주 성격으로 또 통신주는 배당의 매력도 있고 뭐 SK텔레콤 이런 것도 뭐 AI의 어떤 모멘텀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통신주들이 흐름이 좋은데요. 김성훈 대표님, 또 단기적으로 좀 오르긴 했습니다. 전략과 함께 통신주 가운데는 어떤 기업을 좋게 보시는지요? 일단 시장이 안정화가 되면 네. 오히려 좀 조정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보니까 코스피 3개월치 이제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 코스피가 한 뭐 6% 정도 하락을 하는 동안 뭐 LGU 플러스가 벌써 16% 정도 상승을 했고 네. KT 15%, 뭐 SK텔레콤은 상승폭이 좀 둔화되기는 했지만 기존에 이제 갖고 있던 저변동성, 뭐 로우볼, 배당 이런 ETF들 상승률이 지금 월등한데 다 이제 통신주 쪽에서의 수익률이 높아졌기 때문인데 지금 통신주 쪽에서 AI와 관련된 인프라 사업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올해 정도 본다면은 통신 3사가 1조 7천억 원의 AI 관련된 수익을 지금 얻었다고 하니까는요. 근데 최근 들어서 보면은 이 데이터 센터 사업하고 클라우드 사업 이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통신 사업도. 근데 데이터 센터라고 하면 지금 AI 데이터 센터를 제가 얘기했지만은 이거는 실제 저장소고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가상환경 서비스의 저장소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 통신사 같은 경우는 실제 데이터 센터, 실제 저장소에 대한 AI의 보급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KT 같은 경우는 투자 데이터 센터를 보자면은 215메가와트까지니까 굉장히 저변을 넓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보면은 통신 3사 같은 경우에 캐파 능력을 봤을 때는 SK텔레콤이 가장 빠르게 엔비디아의 이 GPU 기반으로 한 AI 센터 개발을 굉장히 계속해서 부축을 늘리고 있으니까 저는 지금 오히려 시장이 좀 안정화될 때 이런 통신주들이 일부 조정을 받으면 지금은 경기 방어줄의 성격보다는 내년 정도 되면은 AI와 관련된 이 부각이 좀 더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좀 긍정적으로 계속 볼 생각입니다. 네. 통신주, 네, 사실 소리 없이 올랐는데요. 그 전에 그런 타이밍을 좀 잡아야 되는데 뉴스에 나오고 나면 사실 좀 오른 측면은 있지만 길게 보면 좋게 보신다고 얘기하셨고요. 다음 통신주 다음에 볼 주제는 뭡니까? 2차전지, 네, 뭐 들쭉날쭉이죠. 급락했다가 또 꽤 올라오다가 어제는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코스피로 이전 상장 얘기 나오면서 올랐다가 오늘은 또 밀리고 정말로 2차전지가 좀 널뛰기입니다. 차영주 소장님 2차전지 전략이요? 네. 예, 일단 2차전지 같은 경우 아직 그 추세를 잡지는 못했다라는 것이 일단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이제 2차전지 이제 반등을 모색할 때 LG엔솔의 강한 반등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이제 2차전지가 다시 한번 반등세를 모색하는 거 아니냐라고 봤는데 오늘 LG전자가 이제 무려 4%나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이 모습을 딱 보면 저는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좋다라고 했던 방산주들의 조정이 시작했을 때 모습과 매우 흡사하다라는 거죠. 방산주가 나쁜 건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닌데 그동안 방산주가 끌어올리다가 최근에 변동성이 커진 거 아니겠습니까? 2차전지도 최근에 뭐 좋다 나쁘다 여러 가지 얘기는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들어준 상태에서 일단 차익 매물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LG엔솔이 꺾이고 나니까 대부분 종목들이 차익 매물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업황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들은 지금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일단 그동안의 기대감으로 해서 바닥에서 일단 들어줬던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제 얼굴 옆에 에코프로 차트가 나오고 있는데 저게 강하게 들어주면서 V자 반등을 시도했는데 오늘 또 음봉이 크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 초반에 자리를 잡지 못하면 일단 에코프로도 바닥에서 잡으신 분들이 차익을 실현하는 구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중립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전체적인 전망과
궁금한 섹터 이야기했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이 눈여겨보시는 종목인데요. 김성훈 대표님은 11월 1일 날 네이버를 말씀하셨는데 네이버 흐름이 상당히 견조하게 잘 올라왔죠. 최고가 기준으로 22%의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네. 오늘 관심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한글과학 컴퓨터를 들고 나왔는데 네. 뭐 동일하게 AI지만 그래도 제가 소프트웨어. 숫자가 나오는, 숫자가 나오는 기업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MS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워드가 있다면 공공기관 국내에서 많이 쓰는 건 한글이죠. 네. 근데 이 한글을 기반으로 해서 AI 문서를 제작해주는 뭐 한컴 독스를 지금 AI를 개발해서 출시를 했는데 뭐 분위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3분기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이제 한 290억, 290% 급증을 한 뭐 129억을 달성을 했고 4분기는 139억입니다. AI 기업 중에 실제적으로 숫자가 나오고 영업이익이 성장하고 클라우드 부분 같은 경우는 작년비 대비해서 약 3배 성장을 이루고 있으니까 저는 한컴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또 흐름을 계속해서 단기간에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남아있다. 목표 주가 3만 원, 손절가 22,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글과 컴퓨터 관심주로 말씀해 주셨고요. 차영수 소장님은 또 카카오를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이제 네이버 김성훈 대표님 얘기했는데 카카오도 네이버보다는 조금 뒤늦게 발동이 걸린 것 같지만 상승세가 강하게 올라오면서 17%까지 최고가를 기준을 기록하고 있고요. 네, 오늘 관심주는요. 예, 일단 뭐 제가 카카오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차트 바닥 지금 이제 카카오 특별한 뉴스가 나온 건 없죠. 네. 나온 건 없는데 앞서 이제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통신주도 특별한 뉴스가 없을 때 차트를 보고 들어갔으면 이게 나오고 이제 좋은 얘기들이 네. 지금 나오는 거니까 카카오도 뭔가 한 방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다음 주에 삼성전자를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여기서 카카오처럼 큰 수익을 바라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다음 주에 뭐가 나오냐면 미국에서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나온 얘기는 중국 반도체 업체들을 어떻게 더 제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예정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일단 지금은 첨단 반도체는 어차피 못 들어가고 있지만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중국 업체들에 대한 제재가 나오면 지금 현재 레거시 반도체에 막대한 재고를 갖고 있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도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뭐 삼성전자 인사이동도 있고 여러 가지 악재가 있습니다만 다음 주에는 그래도 우리 삼성전자가 6만 원대까지 다시 한번 반등을 모색해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한번 좀 기대를 해보자. 그러니까 이거는 차트가 아직 형성된 건 아니지만 어떤 이슈에 따른 이벤트 드리븐으로 삼성전자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뭐 심리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데요. 반등을 좀 기대해 보고요. 네, 김성훈 대표님은 한글과 컴퓨터 관심주로 주신 것 다시 한번 리마인드합니다. 오늘 5장 터닝포인트 전략 세웠습니다. KM투자파트너스 김성훈 대표, ISET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